권리금 계약서에 총액만 기재하셨나요? 그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항목 기재 없이 계약서를 썼다가 낭패 본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항목별 구성 내역을 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 생긴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법률 만드는 일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권리금 분쟁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식당 사장님이셨어요. 이 사장님은 7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셨어요. 계약서도 썼고 권리금도 받았고 주방 시설도 깔끔하게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며칠 뒤 양수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장님, 주방기기 몇 개가 작동이 안 돼요. 제빙기는 얼음이 안 나오고 튀김기는 예열이 너무 느려요. 이거 다 권리금에 포함된 거 맞죠? 양수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사장님은 당황하셨죠.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그건 미리 확인했어야죠. 고장 여부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양수인은 제빙기랑 튀김기도 양도 항목에 포함된 거 아니냐며 결국 양수인은 권리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사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 총액만 적고 세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양수인이 시설 상태, 특히 고장 여부를 계약 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양도인, 양수인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기계, 장비, 가전제품 등 시설은 모두 반드시 작동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서나 인수인계서에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함 혹은 현 상태로 인수함, 이런 구체적인 문구를 남겨야 나중에 몰랐다, 고장난 줄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약 당일에 대충 도장부터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넘겨받은 장비가 고장나 있었다면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4가지 항목을 구분해서 작성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설 권리금, 에어컨, 쇼케이스, 조명, 주방기기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이에요. 두 번째, 영업 권리금, 단골 고객, 상호, 리뷰, SNS 팔로워 등 무형자산이에요. 세 번째는 바닥 권리금, 상권 가치, 위치, 유동인구 등 공간의 희소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타 권리금. 기타 권리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외한 SNS 계정, 운영 매뉴얼, 재고, 멤버십 포인트 등 말하는 겁니다. 이 4가지 항목을 나눠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권리금에 어떤 자산이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되지 않았는지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죠. 결국 양도인, 양수인 간 분쟁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법적으로도 복잡해지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금을 단순히 총액만 기재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설 권리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자산들이잖아요. 에어컨, 쇼케이스, 주방기기, 조명, 마감 인테리어 등 구체적인 항목과 수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에어컨 2대, 쇼케이스 1대, 튀김기 1대, 천장 간접 조명, 벽면 인테리어 포함, 이렇게요. 가능하다면 현재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는 문구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 영업 권리금은 점포가 쌓아온 신뢰 자산이에요. 단골 고객 수, SNS 팔로워 수, 리뷰 개수, 상호 인지도, 온라인 평점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설명과 함께 정량적 수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리뷰 2,000건,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0명, 배달민족 평점 4.8점 유지 중, 이렇게요. 세 번째, 바닥 권리금. 이건 쉽게 말해 좋은 자리에 대한 값이에요.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월 임대료 대비 예상 매출, 코너 상권 여부, 유동인구 등을 근거로 짧게 주석처럼 코멘트를 달아두면 계약서의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권리금. 자산이지만 시설에도 영업권에도 정확히 속하지 않는 보조 자산이에요. SNS 계정, 블로그, 배달앱 계정, 단골 멤버십 포인트, 영업 메뉴, 남은 재고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 SNS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포함, 블로그 운영 계정, 배달의 민족, 사장님 계정 포함, 냉동 식자재 및 소모품 재고 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해 주셔야 돼요. 그건 포함 아니에요. 그건 제 개인 소유인데요. 이런 말 권리금 계약 후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딱 하나예요. 계약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넘기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총액만 적은 계약서는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로 항목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계약서 한 장만 제대로 썼어도 이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요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권리금을 안전하게 받고 싶다면, 그리고 권리금을 준 만큼 내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면 권리금 구성 내역 조항부터 제대로 써야 하는 거예요. 계약서의 한 조항 한 조항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금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 게 부담스럽거나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의 사례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실제 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분쟁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조용히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